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지 17페이지 3.1운동의 배경, 전개, 의의 및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은 유튜브 영상 2개를 통해서 1910년에서 19년까지 이루어진 무단통치 시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만세 시위 운동인 3.1운동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해보았을 거예요. 오늘은 학습지를 채워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국외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밖에서 있었던 독립선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소 일본의 감시가 덜했던 국외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겠다라는 독립선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중국 지역인 만주에서 무호 독립선언이 최초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도쿄에서도 유학생들이 입할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 소식이 국내에 들려오게 됩니다. 국외에서도 이런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독립을 선언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국내 국외에서 이런 독립선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을까요? 자, 이것은 당시 나타났던 원칙인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스스로 독립을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자,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 자결주의가 알려짐에 따라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독립선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민족 자결주의는 어떤 원칙이냐 플러스 이제 어떤 한계를 가졌는가, 그 한계를 얘기를 하려면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나라와 진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그리고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까지도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원칙인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습지를 보니까 3.1운동이 몇 년에 발생을 했는지를 안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1운동의 전개 옆부분에다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3월 3일 이틀 전에 발생한 운동입니다. 이 만세 시위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때가 왜 적시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고종 장례식이 이제 예정되어 있자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인파가 모여 있을 때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단체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이 이제 기미독립선언문을 쓰면서 이 만세 시위를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독립선언문을 썼으면 이제 3월 1일에 낭독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썼던 민족 대표가 이제 낭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대표들은 일제와의 충돌을 좀 우려를 해서 자기들끼리 음식점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자진 체포가 됐습니다. 이 상황으로 종식이 되었다면 3.1운동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학생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가 준비되어 있는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3.1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아까 고종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댔죠. 이 만세 시위 운동이 서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지방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시위는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들이 동참을 하게 되고요.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까지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시위가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3.1운동 하면 3월 1일에만 운동을 하고 끝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실게요. 3월 1일에 운동이 시작이 됐으나 이 3.1운동, 이 만세 시위 운동은 4월 말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국적으로 퍼진 이 만세 시위 운동이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4월 초예요. 이 정도로 3.1운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나타난 운동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표를 보실게요. 처음에 이 시위는 지식인, 청년,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루어진 운동이 맞아요. 그런데 이 시위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농민, 상공업자,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전 계층이 참여한 항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빈칸으로 농민, 상공업자, 노동자로까지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필기를 해두세요. 자, 이러한 이제 만세 시위 운동을 일제가 진압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일제의 강력한 무력 진압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력 진압, 무력 학살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지금의 수원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만세 시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30여 명의 일반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일제는 무차별 사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갓난아기도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신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이 교회에 일본이 문을 잠가놓고 불을 지릅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이 만세 시위 과정에서 학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제암리 사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아마 제암리 사건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민간 학살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이렇게 3.1운동은 처음에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 평화 시위였지만요. 일제가 이런 방식으로 무력 학살을 하게 되면서 무력 저항운동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은 초반에는 만세 평화 시위였으나 후반에 가게 되면 점점 폭력성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의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계층이 참여했던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 운동이었고요.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독립을 하고 싶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만세 시위 운동은 다른 식민 지배를 좀 당하고 있었던 이제 다른 지역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요, 100년 넘게 영국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였죠. 조선에서 이러한 3.1운동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인도에서도 비폭력 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은 구체적으로 딱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요. 중국은 여러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끊임없이 이권 침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제국주의를 주장을 하는 오사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좀 받아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이 변화합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무단 통치가 이루어진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단 통치란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무조건 경찰을 대동을 해서 조선 식민지 조선인들을 짓밟으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통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들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하는 대규모의 3.1운동이 발생을 한 거죠. 일본은 여기서 무단 통치 방식이 그렇게 좋은 통치 방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는 조금 더 교묘하고 조선인들을 분열시키는 통치 방식을 사용을 해요. 이름도 조금 더 부드러운 게 느껴지시나요? 문화 통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루어지는 문화 통치가 나타나게 된 기점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3.1운동으로 민중의 힘을 안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가도 독립운동 지도자들한테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뭉치면 얼마나 강한 힘을 보여주는가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이끌 만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필요성들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을 이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3.1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임시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